입니다. 자, 여러분 잘 쉬셨나요? 자, 13페이지 펴세요. 아무 일도 없었죠? 13페이지 펴시고 자, 볼게요. 동일한 금융자산을 이제 FVOCI 기타 포괄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때를 볼게요, 여러분. 동일한 조건이에요. 쭉 볼게요. 14페이지. 자, 여러분 뭐 항상 장부 금액이 가장 중요해. 맞죠? 그래서 장부 금액으로 봅시다. 장부 금액, 장부 금액. 아까 전에 여러분 보라색 숫자들 있죠? 그대로 적으세요. LC 때 했잖아. LC 때 구했던 그 보라색 장부 금액들, 요 네 개. 이거를 일단 그대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적으신 다음에 우리는 여기다가 뭐를 살짝 얹으면 된다? 그렇죠. 공정가치 평가만 하면 돼요. 공정가치 평가 있어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자, 일단은 공정가치 평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둘 다 기타 포괄 이익 혹은 기타 포괄 손실로 잡힌다는 거. 그거는 결국 어디로 가요? 자본 안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으로 가겠죠. 이게 첫 번째고. 자, 그리고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공정가치 평가지. 공정가치 평가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지금 둘 다 FVOCI, OCI라면은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다 OCI를 건드리지. 그죠? FVPL은 위로 가든 올라가든 다 PL을 건드리지. 맞죠?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여러분, 우리 뭐 하지? 재평가하죠. 리밸류에이션 하죠. 밸류에이션 맞나? 자, 재평가하죠. 그때는 뭐죠, 여러분? 맞지? 최초에 올라갔으면 그건 기타 포괄 이익이죠. 재평가 잉여금. 그런데 최초 금액보다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지는 건 뭐예요? 단기 손실이죠. 재평가 손실. 그죠?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공정가치 변동분을 장부 금액에 반영하겠다라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유형자산 재평가하고 이 그 금융자산하고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공정가치 평가하지 않죠? 뭐만 반영해? 떨어졌을 경우에 평가 손실만 반영하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건 인정하지 않아. 왜? 회계학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왜 그래요? 재고자산 금액이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이득이 생긴다면 그거는 곧 수익으로 잡힐 거거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다면.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재고 자산이 떨어졌다는 거는 중요한 정보라는 거야. 회사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갖고 있는데 그 재고 자산이 만약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면은 그거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재고 자산 평가 손실에 대해서.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평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자, 일단은 AC 때 적었던 요 보라색 금액들을 똑같이 이렇게 4개 적으시고요. 공정가치를 할 겁니다. 공정가치 평가를 할 거고요.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제가 이거, 여기. 이 표시 초등학교 때 이거 거의 안 써가지고 평행하다는 표시죠, 지금 요거. 여러분들 문제에다가 이렇게 빗금 이렇게 해놓으세요. X2년도 원래 금액, 원래 라인이죠, 원래 라인. 그러니까 94만 6,500원이 97만 220원으로 증가하는 부분만큼이 X2년도의 삼각 부분이잖아. 맞죠? 그 부분 금액만큼 얼마예요, 요거? 계산해 볼까? 972, 72, 220 마이너스 946, 500. 25,720원. 그 금액만큼 요 초록이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말하는 게 무슨 소리예요?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나더라도 중요한 게 예를 들면 X1년도 말에 우리 공정가치 평가할 거야. 이거 너무 쉬워.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여기라고요. 이 95, 3만 3천 원으로 바뀌었죠. 지금 장부 금액이 바꿨잖아. 그런데 이자 수익을 인식할 때는 이 93만 3천 원을 베이스로 시작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자 수익은 똑같이 위에 잡았던 25,720원만큼이 더해져야 돼. 93만 3천 원에다가 더해봐요. 95만 8,720원. 나 어디 갔지? 어? 제가 저안 보이죠, 지금? 사라졌, 왜 안 되지? 잠깐만요. 앞으로 나올 수가 없네. 잠깐만요. 사실 뭐 상관없죠? 제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여러분들 크게 상관없을 텐데. 잠깐만요.
아,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자, 자. 그러니까 상각에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회계 이론적으로는 자, 이 동일한 사채를 샀는데 이거를 AC로 분류하느냐, FB, OCI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인식할 이자 수익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뭐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 좋지만 그냥 수험적으로는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93만 3천 원이지만 요 증가하는 상가액은 원래 라인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애초에 요 금액 4개는 적고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를 풀 때. 그럼 실수가 적다는 거예요. 자, 자 볼게요, 여러분. 일단 최초에 기타 포괄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인식했어요. 보이시죠? 보라색. 보라색은 원래 라인이죠. 원래 그 AC일 때 라인하고 똑같다는 거야. X 1년도 말 동안은 여러분 얘가 얘로 가는 거지. 똑같잖아, 아까 전에. 현금 5만 원이랑 이자 수익 이런 거 하실 수 있어. 똑같이 94만 6,500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94만 6,500원을 이제 평가하면 돼요. 시장 가치가 얼마라고요, 지금? 공정 가치가 문제 보세요. X 1년도 말에 93만 3천 원 이거 주어집니다. 자, 우리 회사 갖고 있는 장부 금액은 94만 6,500원인데 93만 3천 원으로 장부 금액을 바꿔줘야 돼요. 공정가치 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바꿔줄 거예요, 우리가. 쉬워. 얼마야? 9465를 933으로 바꿔주면 돼요. 13,500원만큼 빼면 되죠? 13,500원만큼 빼면 돼. 자, 장부 금액 맞춰줘야 되니까 금융자산 그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맞지? 대변의 금융자산을 줄여줬어. 그러고 나면 93만 3천 원이 된 거야, 이제 장부 금액이.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장부 금액 변동분을 차변에 뭘로 표현할까라고 했잖아. 그거를 단기 손익으로 하면 그건 FVPL 금융자산이고 그 변동분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잡겠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FVOC의 금융자산이잖아. 됐죠? 자, 됐어요. 이 14,500원만큼 기분이 안 좋아. 내 자산이 사라졌어. 기분이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 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표시할까요? 기타 포괄 금융자산,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 13,500원. 맞죠? 평가 손실인데 이거는 뭐예요? 포괄 손익 계산서에 기타 포괄 손실을 먼저 건드립니다. 그러면 손익 계산서가 있고 포괄 손익 계산서가 있죠. 이거를 하나로 표현할 수도 있고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기타 포괄 손실이라고 해서 일단 포괄 손익 계산서를 건드립니다. 건드리고 나서 얘는 어디로 가요?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을 여러분 이거 이따가 말할 건데 어 자본을 IFRS에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본을 어떻게 크게 나눠요? 세 개. 세 개로 나누죠. 헷갈릴까 봐 적어왔어. 납입 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구성 요소. 크게 그냥 이렇게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그게 넣을지는 재량권 나누는 거예요. 재량권 하는 거예요. 뭐다? 자, 이거 헷갈려가지고 늘 적어와, 이거는. 자, 납입 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구성 요소. 이게 IFRS에서는 러프하게 크게 봅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개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자세하게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네가 알아서 하라 할 때는 뭘 가장 많이 참고하죠? IFRS 도입 전, 지금 중소기업이 쓰고 있는 일반 회계 기준에 있던 거를 많이 쓴다고 했죠. 재고자산처럼 감모손실 하듯이. 그때 쓰는 가장 디테일한 분류가 자본 5단계. 어떻게 해요? 5개로 나누는 거.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 조정,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개로 나누죠. 이게 IFRS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 5개는 과거 기준이에요. 가장 디테일하게 이렇게 5개로 나눠.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 조정,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개 층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저는 설명할 때. 요 5개로 나눌 줄 알면 이게 가장 디테일하게 나눈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야, 납입 자본에다가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 다 넣어. 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넣으면 돼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회계 실무도 마찬가지고 IFRS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세 개이기 때문에 납입 자본, 기타 자본 요소, 이익 잉여금이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서 교수님께서 다르게 준다고 전제를 어제 말한 것처럼 정상 감모 손실과 비정상 감모 손실을 둘 다 그냥 매출 원가로 한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IFRS에서는 그냥 비용으로 한다고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계 문제를 풀다 보면 자본 파트가 나와요. 교수님께서 주시는 대로야. 예를 들면 그냥 5개 파트로 나눠서 주실 수도 있고
자, 나는 자본금이랑 기타 자본금이랑 예를 들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 그리고 그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까지도 다 예를 들면 기타 자본에 넣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세세한 이 5개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문제 나오더라도 다 적용할 수 있거든. 너나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장 디테일하게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업할 때 5개로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하는 겁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획을 달고 다닐 거예요. 설명을 할 때. 자, 자본이라는 큰 건물 안에 있는 네 번째 층, 기타 포괄 손익 누계획 층으로 가요. 이 FVOCI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은.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여러분, BS와 IS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IS 계정은 우리가 임시 계정이라고 하죠. 명목 계정이라고 하죠. 실질 계정이 아니라 왜? 1년이 지나고 나면 마감되고 끝이야. 전부 다 집합손익으로 들어가서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간 다음에 끝이야, 끝. 1년, 생명이 1년이 끝이에요. 내년도에는 또 내년은 또 다른 비용이랑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근데 자본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본, 자산, 부채, BS 계정의 특징은 한 번 들어가면 반대 조정으로 죽이지 않으면 무조건 끝까지 살아있죠? 없애는 세무조정이 아니고 없애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BS에 남아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FBOC의 금융유산 평가 손실 13,500원은 포괄 손실을 건드리고 포괄 IS에 간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디에 안착을 한다? BS에 있는 자본에 있는 네 번째 층에 가서 계속 앉아 있습니다. 13,500원 마이너스인 상태로 자본에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상태로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평생 여기 있을 거야 라고 계속 앉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됐어요. 이 상태가 됐어요. 93만 3천 원에서 중요한 거 뭐라고? 자, 1년 동안 상각해서 올라가는 이거 절대 실수하면 안 돼. 93만 3천 원을 여기다가 곱하기 0.08 이렇게 하면 시작하면 끝나는 거야. 끝장이야, 끝장. 땡. 탈락하셨습니다. 아셨죠? 아니야. 뭐 원래 있던 증가하는 이자 수익만큼만 이렇게 잡아주면 돼. 원래 여기 그 별표 쳤지? 심심해서 별표 친 거 아닙니다. 94만 6,500원 곱하기 8% 해서 이자 수익 잡으시고요. 현금과 FV OCI 금융자산 25,720원.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95만 8,720원이 된다. 라는 회계 처리를 해서 얘가 된 거야. 95만 7,220원이 됐어. 됐죠?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또 X 2년도만 재평가를 우리는 해야겠죠? 얼마야, 얼마? 얼마야? 98만 9천 원이에요. 98만 9천 원으로 장부 금액을 바꿔준다 이 말이야. 그럼 당연한 거지만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심심해서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장부 금액을 저 금액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야. 됐지? 자, 95만 8,720원 아니 뭐 뭐냐? 맞죠? 95만 8,720원인데 우리는 목표가 뭐야 일단 이렇게 98만 9천 원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게 1번이야 1번. 맞죠? 그러니까 자산을 3만 280원만큼 증가시켜 줘야겠죠? 기분이 좋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세요 항상. 자산이 증가했어. 3만 280원만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나 좋겠지 하지 말고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감성회계. 감성세법과 감성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 붙인 거는. 됐죠? 이렇게 한 거야. 3만 280원만큼 증가했어. 기분이 좋아. 자산이 늘었잖아. 제가 하는 말이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변에 그 기분 좋음을 표현해야겠지. 3만 280원만큼 기분이 좋다는 걸 대변에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대변에다가 뭐 일단 수익은 아니라고 했지. 이게 공정가치 변동분을 뭘로 표현한다고? FOCI, 기타 포괄 손익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그 기분이 좋고 나쁨을. 그래서 오른쪽에 잡히는 이거는 전부 다 여러분 뭐다? 3번. 기타 포괄 이익 3만 280원. 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아, 대변에 내가 기분이 좋아. 3만 280원만큼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장사에서 본 건 아니니까 단기 순이익으로 잡을 수 없고 그냥 기타 포괄이익, 넓게 보자면 이익이다. 이 말이야, 기타 포괄이익은. 맞죠? 오른쪽에 기타 포괄 이익이 3280원이 잡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분이 좋아. 이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 우리 자본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이따 4번 할 때 표현할 거 말씀드리겠지만 자본에서의 가장 큰 핵심적인 회계 처리의 코어가 뭐야? 코어. 반대 계정이 있다면 먼저 죽이고 새로 해야 된다는 거지. 뭐야?
자본 잉여금에 뭐가 있어?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처분이익, 주식 발행 처분이익이 아니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 그리고 뭐 감자 차익이 있고 세 번째 자본 조정 층에 뭐가 있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감자 차손. 이게 대칭이죠. 플러스는 자본 잉여금에 있고 마이너스는 자본 조정이 지금 있지. 이 대칭되는 친구가 있어요. 짝이 있어. 자, 질문 하나 드릴까? 이 두 계정이 BS 자본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즉,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동시에 자본에 있을 수 있어? 2번, 자본 잉여금에 주식 발행 초과금. 3번, 자본 조정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을 수 있냐고. 감자 차익이 자본 잉여금에 있고 감자 차손이 동시에 BS 자본 조정이 있을 수가 없죠?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시네. 맞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본 거래가 일어났어요. 이 거래가 이익인지 아닌지 얼마인지 확인해. 그러고 나서 반대 계정에 이렇게 숨어 있는 애가 있는지 보라는 거야. 그럼 너 나와. 너부터 없어지고 순액만 새로 이익이든 손실이든 잡아준다는 거야. 지금 이 문제로 적용해 볼게요. 나는 3280원만큼 기분이 좋아요. 한 방에 수익을 줬고 싶어. 기타 포괄 이익을 줬고 싶어.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방을 열어봤어.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층이죠. 4번 층. 근데 얘가 이렇게 꿍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뭐가? FVOC의 금융자산 평가 손실 13,500원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울면서 앉아 있는 거야. 제가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너 나와. 알았어. 너 나와.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이렇게 너 나와. 라면서 웃으면서 나오겠죠. 안녕. 사라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 남은 거 3280원 중에서 13,500원만큼 사라지고 남은 거를 새로운 이익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16,780원. 맞죠?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회계 처리 자체는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야.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회계 처리를 그냥 100번, 20번, 100번, 200번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계 처리를 하고 각 회계 처리의 계정이 어떤 IS 이펙트, 어떤 BS 이펙트를 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평가 손실 울고 있던 13,500원이 뛰쳐나갔죠? 너 나와. 그 너 나와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제가 여기 적혀 있어요. 포괄손익 계산서의 기타 포괄 이익이라는 거예요. 됐죠? FVOC의 금융사 평가 손실을 오른쪽에 적었다는 행위. 그 행위가 어떤 의미냐고. 바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고. 평가 이익 아니고 포괄 이익. 기타 포괄 이익이라는 거예요. 포괄 손익 계산서에 기타 포괄 이익으로 잡히는 겁니다. IS에 이렇게 잡혀요. IS에 이렇게 해가지고 IS가 있고 이게 어, 두 개로 나눈다고 하면 한 번에 IS 쭉 하고 마지막에 추가로 붙이는 하나로 하는 방법도 있고 싱글로 하는 방법도 있고 더블로 IS를 하고 마지막에 또 포괄 IS를 추가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여기 포괄,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있어요. 칸이 없다. 아무튼 여기에다가 플러스 13,500 기타 포괄 손실이 사라지는 게 기타 포괄 이익 13,500원이라는 걸 아셔야 돼. 됐죠? 기타 포괄이 결과적으로 봐봐요. 이것도 기타 포괄 이익 13,500원. 밑에 16,780원도 결과적으로 기타 포괄 이익 16,780원이죠. 결과적으로 기타 포괄 이익 3280원이라고요. 같은 걸 표현하는 거고요. 거라고요. 됐죠? 기존에 있던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먼저 없애준다. 하지만 그 오른쪽에 적어서 없애주는 행위 그 자체가 대변에 적으면서 없애주는 행위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실력이에요. 원래 있던 걸 없애준다까지는 누구나 알아. 근데 이렇게 오른쪽에 적어서 없애준다는 게 기타 포괄 이익을 잡아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면 당연히 BS상에 대변에 자본의 네 번째 칸에 FVOC의 금전산 평가이익 16,780원이 남아있겠죠? 동의하십니까? 16,780원이 남아있고 여기 자산은 얼마가 되어 있지? 98만 9천 얼마야? 98만 9천 원이 되어 있겠죠? 여기는 평가 이익이 자본에 이렇게 있고요. 얼마지? 780원. 됐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오케이. 이렇게까지 잘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처분까지 합시다. 처분까지. 자, 여러분 처분하는 거 보세요. 물음 5번이 처분이죠. 처분은 똑같잖아, 지금. X 3년도 1월 1일에 98만 9천 원. 그 X 2년도 말 공정가치 그 금액 으로 처분했죠, 지금? 맞죠? 아니구나. 98만 9천 원. 아니다.
보자. 얼마지? 98만 9천 원으로 평가했고 맞네? 동일한 금액이잖아. 맞지? 기초 처분이니까 공정가치 그 금액 그대로 처분했네요. 자, 스텝 1. 처분 시점의 공정가치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처분 시점이 마침 작년도 말하고 똑같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처분 시점의 공정가치를 평가되어 있어서 더 안 하는 거예요. 스텝 1 이미 했습니다. 스텝 2. 처분하면 돼. 금융자산 자체를 보내고 현금 받으면 돼요. 일반적으로 다른 처분에 따른 부대 비용이 없다면은 따로 처분 손익은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현금이 들어왔어요. 자산이 사라졌어요.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뭐 다 중요해. 하지만 스텝 3. 자, 지금 우리 여러분 내가 투자한 게 주식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채권이죠. 그러니까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이 처분될 때는 남아있던 잔여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재분류 조정합니다. 리사이클링이에요. 리사이클링. 재분류 조정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 재분류 조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FOCI인데 내가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은 재분류 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본 파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재분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쪽에 재분류가 되는 애들 뭐, 막, 따로 뭐, 앞글 뜯어서 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해외 사업장 뭐 어쩌고저쩌고, 파생 상품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거 있는데, 그거에게는 건드릴 필요 없고. 자, 우리 쪽에서만 보자면은, 우리 유형자산의 재평가 잉여금, 재분류 조정 안 하죠.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쪽에 그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 쪽에서 언급될 만한 게, 기타 포괄손익 누계획 쪽에서 우리 시험에 한정해서 나올 만한 계정, 기타 포괄손익 유형자산의 재평가 잉여금, 당연히 재평가 손실은 단기 손실이니까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고 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리고 이거 FVOCI 금융자산 평가 이익 이거 두 개만 아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여러분 회계 교과서 같은 걸 보면은 앞쪽에 개념 체계 그지? 그리고 많잖아. 그리고 예를 들면 자본 파트에도 제가 지금 말했던 거 있죠. 어떤 거는 재분류가 되고 어떤 거는 재분류가 안 되고 여러분 이제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정도만 알면 된다고. 달달달달 앞글자 따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제. 자, 하지만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 유형자산을 재평가에서 생겼을 때 생기는 재평가 잉여금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간다는 거를 알아야 되고 당연히 그거는 재분류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지금 이거 FVOCI 기타 포괄 금융자산은 처분 시에 만약에 채권이었다면은 남아있던 처분 시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잔여액을 재분류 조정해서 단기 손익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한 게 주식인데 그거를 기타 포괄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라면은 이따 밑에 말할 텐데 뭐 어떻게 하라고 안 나와 있어 이거. 재분류 조정을 하지 않는 거는 명확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좀 어떻게 돼요? 그냥 두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한테 이런 걸 말씀드릴 필요 없는데 이것도 되게 뭐랄까 아이팔에서 처음 들어오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맞냐 막 이러면서 막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거를 재분류 조정하지 않는다고만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돼요. 무슨 근데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산은 사라졌어. 원본이 되는 금융자산은 없어. 안녕. 처분했어. 근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계속 있는 거야, 얘가. 평가 이익이, 평가 손실이나 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제가 보통 나오냐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강제 사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대해서 이익잉여금으로 무조건 대체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많이 그렇게 나와요. 마지막에 전제로 나와. 그 예를 들면 그 주식이다. 그러면은 자녀 누계액에 대해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 경우에는 재분류 조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4번 층에서 5번 층으로 내려가는 거야. 자본이라는 건물이 있다고 하면 위에서 네 번째 층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이고 위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층, 제일 밑에 있는 층이 이익잉여금인데 네 번째 층에서 너 나와 다섯 번째 층으로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층으로 갈 때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자본 내에서의 이동이야, 그거는. 됐죠? 자, 일단 지금 이 경우부터 볼게요. 우리는 지금 채무 상품을 보고 있거든. 처분 시점에 잔여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재분류 조정합니다. 채무 상품인 경우에만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 조정함에 유의하세요. 자, 지금 대변에 우리가 방금 아까 전에 확인했지? 지금 이 상태잖아. X 2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FBOC의 평가액 16,780원이 대변이 이렇게 떡하니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팔았죠. 그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 말이야. 없애주려면 당연히 왼쪽에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그러면서 얘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처분이 당기 손익을 건드리라는 거예요. 됐죠? 처분이익으로 기타 포괄 손익을 처분이익으로 재분류해 리사이클링 해보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 평가액을 왼쪽에 이렇게 적었죠? 재분류 조정한다고 하면서 제가 오른쪽에 있던 자본 칸에 있던 애를 왼쪽에 갖고 왔다 적었죠. 이 적어주는 행위가 어떤 이펙트가 있는지 아는 게 또 중요하다고.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 포괄 손실입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재분류 조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대변에 남아있던 걸 왼쪽에 적으면서 없앴지. 이 없애는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냐고요.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 포괄 손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 됐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른쪽에 뭐 처분이익 잡았죠? 손익계산서의 당기이익을 잡았지 지금.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로 여러분 포괄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돼? 0이에요.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돼? 오른쪽 빨간색 플러스 16,780원이지. 포괄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당기손익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말하자면 이거 자체가 포괄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없어요. 당기손익을 건드릴 뿐이야. 총익이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흥분했어요. 자, 총액을 건드리는 게 아니야. 포괄이익, 손익을 총액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재분류하라는 거잖아. 그지? 16,780원이 대변에 남아있는 애. 얘 너 재평가란 말이 자꾸 나오네. 자, 기타 포괄 손실로 가. 포괄 손실이에요. 손실로 가면서 단기 이익으로 IS 이펙트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합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이에요. 0, 0. 알겠죠? 하지만 누가 IS 이펙트만 단기 손익 효과만 물어보자면 당연히 16,780원이야. 됐죠? 포괄 손익 효과는 0이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게 이런 게 회계 공부예요. 그냥 회계 처리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게 단순히 적고 이런 게 그게 아닙니다. 의미를 생각합시다, 의미를. 알겠죠? 근데 저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뭐 다 알아서 여러분께 이렇게 건방지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늘 새롭고, 볼 때마다 까먹고, 새로운 것도 알고 이래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 책을 보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책에 그걸 녹여놓은 거거든. 작년에는 예를 들면 이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었어, 이 파트에서. 근데 그거를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뭔가 바꾸실 거 아니에요. 바꾸는 파트가 있다고.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걸 왜 바꾸셨을까? 뭔가 설명에 있어서 효율적이거나 그러니까 바꿨을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밑에 지분 상품인 경우에는 여러분 보세요. 단기 손익을 거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이익잉여금을 보낸다고. 이익잉여금을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주식이다. 라고 하면 대변에 있던 평가의 이익을 왼쪽에 적고 오른쪽에 이익잉여금이라고 적겠죠. 하지만 그때 이 평가액을 왼쪽에 적는 거는 여기 평가 손실, 기타 포괄 손실 아닙니다. 중요해요. 지금 여기 주식이었다고 하면 이익잉여금을 보내준다고 했지, 지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의해서 이익잉여금으로 보내준다고 했죠. 이때도 여러분 당연히 오른쪽에 남아있던 FBOCI 금융산 평가 이익이라는 16,780을 왼쪽으로 적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왼쪽에 적는 거는 기타 포괄 손실이 아니라고요. 자본 안에서 그냥 이사 가는 거라고, 그거는. 그 재분류 조정이 이다 아니다가 그런 의미예요. 됐죠? 그러니까 똑같이 왼쪽에 적히지만 포괄 IS에 미친 효과가 있냐 없냐 다르다고. 됐죠? 됐죠? 오른쪽에는 당연히 이익잉여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16,780원. 이사 가는 거야. 자본 안에서 이사 가는 거예요. 4층에서 5층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냥. 됐죠? 네, 여기까지 뭐, 이 정도면 꽤 난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금융자산은 여러분, 어렵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다른 회차들 보세요. 각가지 손상 차손의 경우가 다 나와요. 뭐 1년 기대 신용 손실이 1년 이내다. 뭐 12개월 이상이다. 뭐 현금 흐름까지 뭐 추정하고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회차별로 거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물음 6번에 항상 문제에서 이펙트를 물어보잖아. 이펙트를 보자고요. IS 이펙트. X2년도. X2년도는 아직 처분 전이에요. 볼까? X2년도. 지저분하다. 지워져라. X2년도 회계 처리. 자, 일단 이자 수익 75,720원. 단기 수익이겠지? 단기 수익이겠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죠. 요거 두 개가 의미가 뭐라고요?
기타 포괄 이익. 아, 기분 좋다. 3280원만큼 자산이 늘었어. 기분이 좋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잖아. 이게 기타 포괄 이익이지. 이만큼. 그냥 적으면 돼요, 그거. 봐봐. 단기 손익 효과. 이자 수익 75,720원 플러스. 기타 포괄 평가 2 13,500원과 16,780원 두 개 더해서 3280원. 자산이 늘어났잖아. 그지? 아주 심플합니다. 손익 계정에 현혹되지 마세요. 결국 자산이 늘어난 거는 왜 늘어났겠어? 기분이 나쁜데 늘어날 수 있습니까? 자산이 3280원만큼 증가했다는 거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3280원만큼 아주 심플한 거야, 이게. 그지? 그 안에서 기존에 남아있던 애 나와 이런 거는 아주 부차적인 거일 뿐이야. 테크니컬한 거일 뿐이라고. 됐죠? 그래서 3년도 처분하는 거 봅시다. 방금 말했잖아. 요거. 회계 처리 요거 하나죠. 회계 처리 요거 하나 들어갔지? 평가 이익을 왼쪽에 적는 거. 기타 포괄 손실이라고 했죠. 기타 포괄 손실 16,780원. 적었죠? 기타 포괄 16,780원. 아, 평가 이익이 마이너스 되는 건데 표현이 좀 그렇네. 평가 이익을 마이너스 적으니까 16,780원 기타 포괄 손실이에요. 그리고 처분 이익이 16,780원. 단기 손익 효과를 물어본다면 플러스 16,780원이고 포괄 손익 효과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거 두 개 같이. 그러니까 0이야. 됐죠? 오케이. 끝. 훌륭하십니다. 이걸 다 따라오시는 거는 여러분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잠깐 녹화를 중지하고 출석 체크를 할게요.